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결국 그 투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위한 산업혁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산업혁명을 위한 인간이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다면은 그래서 전부 다 묻는 질문이 왜 4차 산업혁명의 대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꾸 그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그 적용하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걸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그 결국은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돼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시대적인 가치, 인간, 뭐 문화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주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좀 철학적이지만은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이미 1950년대부터 유럽 사회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고에 의해서 현대라는 것에서 오는 그 피해, 또 현대에 의해서 인간성 상실, 인간은 결국 속도의 노예였고 변화의 노예로서 인간은 없고 산업화되고 현대화만 되고 물질 문명만 발달한 데서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에서 포스트 모던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그 산업화의 어떤 산업혁명에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력도 키워야 되겠지만은 저는 반면에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데서 우리는 좀 더 특성화를 시키고 전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바이오메디 쪽에 그런 지금 특성화 계획을 세우고 중점적으로 이 바이오메디 쪽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하나로 이제 치위생과라든지 간호학과 증서를 교육부에서 뭐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학교에 신청해보라 해서 그렇게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고도화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거기에 맞는 학과를 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인간에게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이런 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인간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와도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인간을 위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바이오메디 분야의 전문화와 특성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우리의 어떤 그런 뭐 환경 인구가 줄어도 그런 부분에 좀 특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뭐 핸디캡이면서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이 교육 이념이 들어있다는 거. 그건 우리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가톨릭이라는 걸 내려놓고 완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한번 막 경쟁 구도로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가톨릭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할지라도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인간 소외를 더 뼈저리게 체험할 시기가 저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문학에 대한 하나의 그런 투자. 그래서 뭐 규모가 아니라 적지만은 심도 있게 인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학과들을 지금 저희들이 뭐 그런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그 분야에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하고도 조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평생교육 차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원에 특수대학원에 자유대학원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버 세대들이 인문사회계통이라든지 자연계통의 공부를 자유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학점 신청을 해서 모듈화된 학점을 신청해서 인문학 쪽에 문학 쪽에 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로 실버 세대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퇴직하신 분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학문, 그런 분야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프랑스 툴루즈 대학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호주 대학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뉴욕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그 자유대학원을 해서 실버 세대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의 또 대학의 역할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분야를 통해서 또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려갈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뭐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면에서 우리가 뛰어난 대학들, 전문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학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우리 학교가 가진 DNA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반작용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뭐 경제학적 용어로 뭐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 존중이라든지 또 소외된 학문 속에서 인간성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가톨릭 대학이라는 보편적 어떤 인간 존중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이미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서 서구 유럽에서 갈망하고 서구 유럽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포스트 모던을 겪은 유럽 사회 속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예측을 하면서 그 분야로 이렇게 변환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면에서는 있는 지금 뭐 저희들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버텨나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걸 부동산을 팔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뭐 효율성과 절약 이 두 가지로 지금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뭐 처음 취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른 부분을 줄이면 줄였지 인적인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학교가 버텨나갈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뭐 어떤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수 업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학교의 역량을 다해서 인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적인 분의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다른 어떤 뭐 부분에 우리가 누가 뭐 그런 펀드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구성원들이 능력을 잘 발휘해 주면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인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덜 먹고 덜 쓰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 정도의 이런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울수록 저는 인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립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국가 교육을 책임진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 능력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미가 돼야 되지 교육적 방법이라든지 어떤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획일화시킨다든지 어떤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그건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그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교육을 전적으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말 자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인간의 능력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지. 그걸 어떤 틀 속에 제도 속에 넣어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일방적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난립해 있고 또 대학의 어떤 사립대학의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고 또 어떤 그 국가가 이런 그 앞으로의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맞고 그러나 이 구조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율 경쟁에 의해서 자연도태를 시키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데는 해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지금 특히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사립대학 나름대로의 고유한 색깔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사학자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가느니 이런 모든 정책들은 사립대학을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해버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나간다면은 교육의 다양성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 되고 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다가 훼손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대학이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톨릭 대학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이 정말 그 가톨릭 교육 철학에 의한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양성시키는 것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그 자기의 어떤 가치를 깨닫게 하고 또 그 가치를 깨닫고 자기 삶을 갖다가 충실히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 물론 뭐 세계 몇 위의 랭킹에 들어가고 무슨 분야에서는 들어가고 이런 거를 뭐 목표로 해서 추상적인 뭐 그걸 나는 이걸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인 면에서 사실은 지방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 뭐 저희들은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수한 학생을 제외한 그 다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 약 한 20대, 2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도 지방대학에 와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해의식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득 찬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뛰어나고 1등하고 잘 나가는 학생들을 키워서 탁 이렇게 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린 가톨릭 대학입니다. 가톨릭 대학이 해야 되는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사랑.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도 뒤떨어져 있는 학생들도 너도 중요한 이 사람이고 중요한 학생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평범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실히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하는 저희들이 뭐 서울대 수준의 학생들이 오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지방대학에서 지방대학 나름대로의 역할이 뭐냐 또 저희들은 가톨릭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거쳐 나가서 정말 그 훌륭한 한 사회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그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가톨릭 대학의 역할이 아니냐. 여기서 뭐 위대한 누가 나오고 이런 것을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이 만들고 싶은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나가고 싶다.